여당에서는 이 모든 게 사퇴쇼라면서 이번 사안을 영화 타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타짜의 보니와 아기가 벌인 도박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본인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될 문제를 이를 비판했다고 해서 타인을 도박판에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이임받은 권력을 본인의 정치적 앞길을 위한 판돈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뭘 잘했다고 화를 내시죠? 아버지가 투자를 한 것이고 아버지가 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다. 100번 믿어줘서 그 땅을 살 때 몰랐다고 쳐도 윤희숙 의원이 결과적으로 저 부동산 투기의 혜택은 상속인 중에 한 명인 윤희숙 의원이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여당의 비판 수위도 좀 센데요. 오늘 뉴스탑10 첫 출연하신 김조혁 국장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원색적으로 윤희숙 의원을 여당이 비판하긴 하는데 사퇴한 처리를 두고 주저하는 속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에 앞서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예. 도대체 왜 사임을 하겠다는데 안 시켜주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예를 들면 대통령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고 예를 들면 국왕도 엘리자베스 국왕이 됐든 누가 됐든 나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물려주든가 해서 그만두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만 전 세계에 어떤 이런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만하겠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가 그만둘지 안 그만둘지를 우리가 표결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담합 카르텔이에요. 자기들끼리 예. 국회의원들끼리 야 그런 거 네 사표 내도 우리가 막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거야말로 쇼거든요. 예. 기득권의 카르텔이고 공존의 사슬이고 담합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 지금 헌법 소원을 한다는 얘기도 내 기본 권익이 침해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윤 의원이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고 하면 사퇴를 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둔다고 그러잖아요. 속담도 있지만. 예.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아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농지법 위반, 그 예. 아버님이 그 관련된 농지법 위반. 이건 뭐 거의 사실관계가 확인된 거잖아요. 두 번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윤희숙 의원이 정보를 제공했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거 농지법 위반 맞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 게 없다. 맞는 것 같다. 아버지가 수사를 하면 수사를 받을 것이고 그러지만 딸인 나는 그 옆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미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내가 미공개 정보를 제공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증거를 내놔라.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안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다수예요. 지금 의석이. 그냥 예. 통과시키면 돼요. 사퇴 쇼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쇼를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쇼를 한다는 건 사퇴를 할 생각이 없는데 사퇴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쇼를 막을 그런 권한이 지금 민주당에 있어요. 아하. 다수당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다수를 있으니까 그래 너 쇼 안 해? 너 쇼하지 마. 우리가 통과시킬게.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안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지금 쇼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 바로 김관학 교수님. 이게 뭐 김조혁 국장도 얘기했다시피 민주당이 본인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제대로 책임진 의원이 없으니 윤희숙 의원을 만약에 사퇴 처리했을 때 역풍이 불까 봐 이걸 주저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생각하십니까? 부분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건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만드는 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조사를 해서 사실상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지금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어떤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나요? 우스꽝스러운 조사 결과다.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퇴를 했는데 이걸 표결 처리한다라고 하면 표결하는 상황 속에서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표결 처리하려면 표결하는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근거가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무슨 근거가 필요하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사실상 뭐 이게 혐의가 있다. 없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표결 처리하라는 것은 이거는 뭐 절차적인 어떤 부분들을 사실 무시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만약에 수사 결과를 이제 수사를 해서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 표결 처리를 찬성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국회 전체가 오류에 빠집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뭐라 그랬나요?
만약에 무혐의 나오면 다 사퇴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찬성 표한 표결한 그분들 80명, 80명 다 사퇴해야 돼요. 그러면 국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절차가 있는 것이고 이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본인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이유 때문에 전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퇴 표결 처리가 이제 뭐 필요하다는 부분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체포동의안도 국회가 표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권력이 압박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권위주의 정권 때 너 사퇴해라. 안 그러면 뭐 이것저것 다 까겠다. 이렇게 할 때 본인이 사퇴해버리면 그런 어떤 압박에서 굴복당하는 국회의원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절차적으로 다른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특권이면 특권이지만 예.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바꾸고 싶으면 알겠습니다. 법을 바꾸세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관옥 교수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예. 국회에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은 지금 면책특권이 의미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그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마구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사퇴하는 것도 과거처럼 어느 무슨 정보기관이 와서 두드려 패서 그 약점을 잡아서 강제로 사퇴하게 하는 그런 상황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많이 발전했고 민주주의가 진척됐기 때문에 네.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통과시키면 그 사람들 다 사퇴하라.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라는 것은 본인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책임을 지라는 얘기지 사퇴 표결을 했던 국회의원들 사퇴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게요.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요. 윤희숙 사퇴안 처리를 하자면서 여당도 부동산 의혹 의원들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부터 제거해야 윤희숙 사직권도 입장을 그냥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사퇴 처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사퇴 처리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여당에도 부동산 기득권들이 있는데 완전히 뿌리 뽑고 제거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이제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것은 각 의원들마다 저는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고 봅니다. 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내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이 정부를 아주 질타를 해왔고 또 국민들의 어떤 입장들을 대변해 왔는데 자신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어떤 부동산 문제로 해서 비난받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거는 국회의원은 할 수 없다라고 기준을 받기 때문에 본인은 사퇴 의사를 표명한 거거든요. 반면에 구속되고 나중에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 국회의원 절대 사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의혹이 많아도 끝끝내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윤희숙표 정치다. 나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국회의원을 할 수 없다는 게 본인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국회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그동안 자진 사퇴한 국회의원이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7대 국회 때 박세일 전 의원이 유일하게 본인이 스스로 사퇴한 이후에는 사퇴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국회도 조금의 도덕적 기준을 좀 높여야 된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윤희숙 의원의 본인의 이제 국회 전체의 수준, 도덕적 수준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본인이 이제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국회가 이거를 갖다 거부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의원들이 뭐 탈당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있는 10명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탈당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탈당 안 하면서 왜 남보고는 자꾸 탈당하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그런 의혹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조차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윤희숙 의원은 사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퇴하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특권 뒤에 숨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은 모든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다 있는 거 포기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못하게 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윤희숙 의원의 파장이 크냐면요. 뭐 일부 매체에서 여론조사까지 한번 돌려봤는데요. 구장차장. 네. 의원직 사퇴를 책임지는 것이다가 41.7%, 책임 회피성 사퇴가 43%인데 이 여론조사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의미 부여를 좀 하면 될까요? 일단 설문 문항이 저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또는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런 응답이 지금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하기 전에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의 소속 정당 의원이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의 의원으로 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수사기관의 그 수사를 이 기득권 없이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무혐의 처리가 되면 나는 이제 혐의를 벗었으니까 내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 복당을 한다든지 아니 만약에 그 정반대로 그 탈당을 해서 자기 개인 의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때 정치적인 책임을 져도 될 문제인데 지금은 본인은 투기 의혹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양 진영 간의 어떤 그 갈등으로 좀 비화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좀 이 사적인 어떤 투기 의혹을 공적인 어떤 진영 이 대결로 그 좀 증폭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이 과연 이 순수한 어떤 의원의 도덕성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만들어서 이 의혹을 좀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결과만큼이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 윤희숙 의원 사퇴가 타당한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니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데 왜 사퇴하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희숙 의원 사퇴 논란은 국민들만 더 헷갈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론조사도 43대 41인데 여기 계신 네 분도 약간 2대2로 나뉜 듯한 느낌도 들고요. 윤희숙 사퇴권과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 효과일까요? 야권의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대권 주자들 부동산 검증 주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평가하며 대선 예비후보 원희룡의 재산 내역을 국민 앞에 제출합니다. 대통령이 농지법 위반을 하고 민망해하지도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본인이 아닌 부모의 일로 대선 예비후보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은 책임 문화가 사라진 정치권에 내리치는 죽비와 같습니다. 그 어떤 공직자보다도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저 스스로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본인 재산 20억 가까이 되고 배우자 이름에 제주도 집 한 채 있다. 이렇게 윤희숙 효과에 대해서 셀프 재산 공개를 했어요. 원 지사가 처음입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김정욱 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여야 이 대선 주자들에게도 부동산 검증이 불붙어서 여당 후보들도 긍정적인 인사, 나도 부동산 다 공개하겠다고 했고 대체적으로 좀 찬성을 하고 있어요. 최재형 캠프에서는 이 이슈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혹은 이게 마치 나중에 일이 좀 커져서 대선 주자들에게 발목을 잡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애초에 윤희숙 의원이 그 부동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부동산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공개하자.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좋은 생각이다. 어차피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의 검증대 앞에 선 것이니까 대선 후보들은 우리 모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재산 부분을 다 공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 계속 진전되다 보니까 다른 그 대선 주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같이 하자라고 표시를 하고 계신데 사실 지금 이 마당에 나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분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데 저게 이제 구체화됐을 경우에 과연 그 후폭풍이 어떻게 번질 것이냐, 불어닥칠 것이냐 이 부분은 정말 좀 뭐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혹자는 이게 윤희숙 정국이 이제 불이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정국이에요. 윤석열 전 총장도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저는 우리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여기에 두려고 합니다. 먼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선은 꼭 2달 만에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3가지가 없는 산무 공약입니다. 정해진 대본 이외에 어떤 답변도 불가능한 윤석열 후보. 시중에 남자 박근혜다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것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어제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이슈를 좀 윤 전 총장이 꺼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정도 부동산이고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이슈도 부동산이다. 윤석열 캠프는 이렇게 판단한 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최소한 민주당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저는 비판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요점에 이루어졌죠. 자, 공급을 축소한다. 공급 확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징벌적 과세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을 이제 세금으로서 상당히 이제 어떤 피해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부동산은 누차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임대차 3법까지 시행이 되면서 전월세 대란을 불러왔어요. 자,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금 정책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즉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공급 정책을 확대해서 수도권에 이제 130만,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250만 호를 하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지금 1년에 보통 우리가 집이 없어지는 게 한 10만 호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게 5년 동안 50만 호 정도인데 이제 그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그다음에 세금 문제 같은 경우도 전면적으로 이제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아마 구체적인 이제 공약 사항이 나오면 후보들 간에 좀 비교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오늘 여당에서는 남자박근혜 아니냐, 포퓰리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짓는 것도 물론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허울뿐이다. 이 여당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박근혜다 이런 말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비판인 것 같고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포퓰리즘이다. 이 부분엔 저는 약간의 동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현 정부와 여당에게 이 부동산 문제로 엄청난 비판을 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세운 것 중에 가장 이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청년 원가 30만 호 공급하는 거하고 무주택자에게 20만 호 역세권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예컨대 이런 겁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라 간신히 집을 얻었어요. 그런데 역세권에 모두가 다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상대적 특혜가 가는 건데 이 문제 어떻게 해소할 건가요? 또 한 가지, 청년원가 30만 호를 하는데 청년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 청년에게만 주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청년에게만 주는 것인가? 향후에 또 나도 청년이다 할 때 30만 원 계속 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민주당에서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다. 저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1호 공약 그리고 지금부터 벌써 짐을 싸기 시작한 윤희숙 의원 관련 파장 얘기 오늘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